윤석열 장모 또 걸렸어. 이게 박형준이야? 1일 1빌이야 지금 이게? 그 윤석열 장모님은 땅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예전에 어떤 언론 보도에서 뭐 땅에 집착한다? 오마이뉴스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뭐 고소 한 해 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정도면은 정말 이렇게 냄새를 맡고 다니는 거 아닌가? 네. LH 직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익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윤서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장모를 보고라도 결혼하고 싶었을 것 같아. 능력 있어. 2013년에 경매로 산 땅 55만 평방미터 정도 돼요. 이게 농지가 4,460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자기 가족들, 뭐 사위 이런 사람들한테 또 그냥 싼 값에 판다. 나중에 그거를 로비 잘해가지고 그러면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 농지법 위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다시 말씀드려요. LH 직원들은 어디 개발될 걸 알고 미리 알고 땅을 사서 땅값으로 보상받는 그런 정도의 부자가 되는 거고, 진짜 도둑놈들은 박형준이나 오세훈 같은 거예요. 오세훈이는 자기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처갓집 그린매트를 풀어. 그거로 몇십억 정도 보상받아. 박형준이는 어떤 놈의 뒤를 봐줬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이영복 같은,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자기 이름도 못 올리고 있다가 보니까 최고 로얄층을 17층 18평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세 차익으로만 한 40억을 벌어요. 윤석열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농지 포함해가지고 여기 도저히 아파트 지을 수 없는 곳을 땅을 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를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만 100억 벌어. 이런 식인 거예요. 윤석열은 진짜 당신이 대선을 나오려고 하면 장모부터 비판해야 됩니다. 최근에 그 검찰총장 그만두고 LH 투기 등에 대해서 망국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LH 직원들은 될 것도 아니야. 네 장모에 비하면. 정말 그 100억대의 이익을 올려서 그 중에 그러니까 지분대로 나눈 게 50억이 넘는 이 순이익을 올리는 이 기술은 정말 이게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책에서 딱 문서로 정리해서 보면 이 땅을 이렇게 살 때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대출을 바탕으로 이렇게 레버리지를 올려가지고 이 투자자들 모아서 여기에다가 개발하게 유치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한번 들으면 다 너무나 잘 기억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내가 안다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 중간에 권력 관계라든지 어떤 비리 관계에 대해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바로 옆에 있던 여주 지청장 할 때 양평 땅 사서 윤석열이 지청장 할 때 그 모든 문제가 그 시기에 풀렸단 말이에요. 네. 아파트 짓고 하는 게. 거기에는 이제 탈세한 것도 나왔고 농지법 위반인 것도 나왔잖아.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성남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쪽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농지가 아직도 많이 있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땅을 그런 식으로 삽니다. 사가지고 농지법 위반으로 그때 과징금만 27억을 냈어. 차명거래 혐의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파면 팔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사람 대한민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만 해도 윤석열 장모가 답인 것 같아요. 오히려 박형준이나 오세훈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지가 않아요. 이게 윤석열이 이제 LH 사태 때 했던 말이 망국의 병이라고 하면서 친인척들까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친인척 조사하라고 하면서 그때 농지법 위반 문제를 본인 입으로 거론을 했어요, 윤석열이가. 그 장모가 그거를 네. 보고 있었으면은 뭐라고 했겠냐. 자네 왜 이래? 저 새끼가 미쳤나? 나한테 막말을 나야 나. 근데 얘가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지난번에도 최은순이를 직접 고발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기사에 보면은 뭐 최은순이가 지가 지금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부과돼서 잘못된 것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고 나발이고 뭐 이런 관심 없고, 이 과징금 부과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여러분
삼성이 만약에 불법적으로 영업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업부에서 1년에 4천억을 벌어들인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형사처벌로 벌금을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요. 그럼 4천억을 가져갔는데 1,000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불법적으로 사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 합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과징금이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과징금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과징금이 100%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뭐 한 1, 2% 요번에도 중국에서 걔네들 아마존 한 대 맞았잖아요. 그 1%. 근데 금액이 어마무시하잖아. 그래도 벌금보다는 절대적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징금이란 제도를 만든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보궐선거 때문에 묻혀가지고 이제 또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LH 사태 나고 나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 소급 입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반민족 행위 친일파랑 똑같은 것이다. 불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전부 다 환수하겠다 100%. 그러면서 징벌적으로다가 200% 300%도 걷어들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적용 대상이 지금 최은순이라는 이 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좀 말만 하지 말고 이해충돌 방지법도 빨리 좀 단독 처리하고 우리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다 통과시키세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 요즘에 우리가 정확하게 174석이다. 열린민주당과 합쳐지게 되면 177석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반만 되면 헌법 개정 빼곤 다 할 수 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몇이냐? 27개. 27개 깝죽깝죽거리면 내쫓는다라고 하고 내부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한 3, 4명만 내쫓잖아요. 그러면 나도 27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서 아주 질서 있게 움직여.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 통과시켜. 쟤네들이 따지 못하게. 그러면 됩니다. 윤석열이 시를 왜 가져왔는지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선거에 졌어요. 선거에 지면 저쪽에서는 굴복하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네. 조중동이나 국민의힘에서 니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법들 중에서도 되돌리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진짜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에 졌을 때 물릴 수 있는 게 별게 없어요. 초선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해. 뒤로 물릴 수 있는 게 별거 없다고.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이 뭐 상징이고 어쩐 줄 알았다. 그 문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비문에 가까워. 뭔 말인지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에 관련해서 후회한다는 뉘앙스가 풍겨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동력 갖고는 검찰 개혁도 못하고 윤석열 장모나 윤석열 방지법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선거에 지고 나면 니들이 굴복해. 네가 지금껏 했던 거 다 반성하라고 강요하는 거라고. 그 강요하는데 먼저 가갖고 무릎을 꿇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으면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면은 때린 사람한테 가서 빌어야 되는데 때리지도 않은 놈한테 가가지고 같이 싸운 놈한테 가서 이렇게 자기 저한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비는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지도부를 새로 뽑는다고 하지요. 지금은 뭐 아주 일시적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맥락이 안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게 없다니까 쉽게 생각해 보자고. 51%만 지지만 얻으면 된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해왔잖아요. 저쪽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개혁적인 것에 반응하는 중도까지 포함한 정도의 개혁을 더 매진하겠습니다라고 서민 입법, 서민들이 좋은 입법, 뭐 소급 적용해서 LH 환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런 중도의 지지는 따라온다니까요. 그 방향성을 지금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유전자와도 같은 것들을 다 부정하는 행태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선거 참패를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남이 원하는 거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다수 대중이 원하는 것 쪽으로 더 나아가겠다. 지금까지 좀 우리가 미진했다.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이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장모 땅 또 나왔으면 이것만큼 호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어 뜯어. 이런 호재를 왜 줘도 못 먹냐고. 근데 앞에 말한 그 초선이 5명만 되더라도 이 5명이 한 사람 앞에 9명씩 붙어 있잖아요. 보좌관들. 예. 그러면 5명 토탈 50명이란 이야기예요. 50명이 이런 거 하나 못 파냐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 그냥 맞서서 싸우면 그러네. 그 초선들이 그거
열 명만 발의해가지고 분위기 만들면 통과 못 시켜?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그러면 앞에서 초선들이 그렇게 나와주잖아. 그러면은 여기 유튜브에 있는 형 언니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다 같이 그러니까 도와주지. 이제 저 사람 누구지? 마차님. 나 마차야. 마차님이 한 이야기 진짜 그대로 초선 의원들이 실천을 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겨요. 5명 그 발표했죠. 반성문 쓴 거 욕은 욕대로 지금 잘 먹고 있는데 그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차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런 건들 파가지고 5명이 때로 유튜브 채널마다 다 돌아다녀 봐요. 그 조회수 다 합치면은 100만, 200만 된다고. 그러면 웬만한 조중동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커요. 왜 자신들의 힘이 있는데 자신들의 힘을 제대로 써주지 않는 저 조중동이 빌빌거리냐고. 아, 근데 진짜 그 부분은 돌이켜도 안타깝다. 진짜 너무 답답해요, 진짜. 초선들이 한 50명 모여가지고 그동안 우리 개혁이 미진했다. 최소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보였던 것 같다. 더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하면서 상징적인 거 하나 딱 가져와서 이러한 법 3개 통과시키겠습니다 했으면 굉장히 깔끔했을 텐데. 멋있잖아요. 진짜 진짜 너무 개혁이 답답하다니까. 지나쳤다냐, 개혁이 부족했다냐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조선들은 얘기를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저는 이 보궐선거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형준과 오세훈 이게 LH 사태 뭐 진마당에 얘기하게 되면은 LH 사태 잘 터졌어요, 솔직히. 원래 이런 식의 결과였다면 진짜로 맞아. 그렇다면 잘 터진 거고 더 물어뜯었어야 돼. 이번 기회에 아예 이제부터 끝장을 보면 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 강남 3구 근데 사실 2구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글을 읽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재수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종로학원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성학원, 정일학원 이런 것들이 있었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원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로 왜? 공부 못한다고. 종로가 제일 그러니까 쳐져요? 그때는 종로학원 200명밖에 안 뽑고 이게 서울대 떨어진 애들만 딱 모아서 끝이야. 나머지는 인간 취급도 안 해. 그게 뭐 이런 식이 그게 뭐 강남 애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맞아. 그때 우리 반에 있었던 애들이요. 73명 중에 50명이 서울대를 가는데 얘네들 아빠가 국방부 장관, KBS 사장 다 이런 식이야. 걔네들은 내가 송파 사는데 송파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나. 송파 잘 사는 동네야. 근데 쟤네랑 우리랑 그래도 일레버리거든? 걔네들은 우리를 원숭이로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강남과 그래, 오세훈 말한 대로 비강남이라고 치자. 비강남이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당선이 된 거고, 그러면 이걸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고립시키고 쪼아버리면 걔네 아무것도 못해요. 법이 만들어진 다음엔 깨갱한 애들이 강남 애들이야. 실제로 비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밀어붙여서 입법 그냥 막 날리면 되는 거야. 위원 나오면 어때? 지금 계속 만들어. 위원보다 우리가 더 빨라 만드는 게. 별거 없다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세상 바뀌어버렸네. 이거. 아이고 참네. 아무튼 지나고 보면 뭐 과정상 실수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게 신념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부는. 이런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 나가면서 다른 걸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그 절대 선동의 단계로 들어가면 앞뒤 안 재고 그냥 뭐랄까 이렇게 일반 상식을 벗어나게 몰입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가끔씩 보면 그런 과정들을 좀 뭐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건 뭐냐면은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이에요. 꼴 보기 싫어 죽겠다. 다 죽겠다. 다 죽여버려. 너희들 다 막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저는 그 사람들이 결국 이기는 거라고 일단 보거든요. 그 관점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대선 끝나고 또 하게 되겠지만 그때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그때 보궐선거의 그 결과가 굉장히 정권 연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보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날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좋게 받아들이고 저 사람들하고는 확실하게 싸우고 우리끼리는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선이고 뭐 다선이고를 떠나서 민주당은 지금 해야 될 것은 강남 눈치 보고 부자 눈치 보고 할 때 아니에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뭔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00배 낫네 하는 다수국민 다 인심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51%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지. 근데 저쪽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우리 남아있는 지지자들마저도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우른 범하지 마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방송 마칠게요. 배고파서 뒤지겠네요.